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햄버거 업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죠. 햄버거 저도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음식이 근데 좀 많아가지고 햄버거를 딱 1등으로 꼽기는 그러네요. 근데 햄버거도 있으면 그냥 다 먹죠. 요즘에 고든 램지 버거라고 하나에 14만원짜리 버거가 나와서 야,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요즘에 맘스터치라는 업체는 비상장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상장 폐지를 선언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노브랜드 버거라고 또 이제 신세계에서 또 런칭해서 그것도 굉장히 크고 있고, 기존의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도 거의 지금 명맥이 없어졌다가 지금 새로운 회사가 다시 맡았더라고요. 그리고 KFC 있고, 햄버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가격대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흔들림이 없는 게 맥도날드인 것 같아요. 파운더라는 맥도날드의 그 어떤 성공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맥도날드의 경영 이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배달원 분들도 그렇고 안에서 조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앞에서 그 주문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게 가족을 중요한 신조로 삼는 맥도날드의 경영 이념이 다 전 세계 지점에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 마이클 키튼이 분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로 맥도날드 오라고 합니다. 인재를 찾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소매를 거치실 분, 배짱 두둑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 추진력 있고 야심을 가진 사람, 조금은 뻔뻔해도 돼요 하면서 맥도날드의 점주를 모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황금만큼 귀중한 뭔가를 제안할 겁니다. 레이 크록은 이렇게 점잖게 말 안 하죠. 되게 장사치처럼 말해요. 바로 기회예요. 기회.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오르며 성공하고 이길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 하지 못할 건 없어요. 노력해서 성공하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봅시다. 성공 신화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배짱, 진취력, 그리고 갈망이 있다면 장단컨대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사다리에 뛰어들 사람, 맥도날드의 가족이 될 사람이 없나요? 이러고 막 점주를 모집하고 다녀요. 레이 크록이. 이 당시에 52세입니다. 1954년에 미국에서 52세의 레이 크록, 전국을 돌면서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팔던 세일드맨이에요. 근데 갑자기 서부 시골의 햄버거에서 한꺼번에 믹서기 6대를 주문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햄버거에서 이거 얼마나 하길래 믹서기 6대를 왜 주문하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주문 실수인가 해서 그 가게를 딱 갔어요. 그 가게를 갔더니 그 가게 앞에 줄을 겁나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콜롬비아 픽처스 영화사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그 2명의 사람이 햄버거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게 바로 리차드 맥도날드랑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죠. 메뉴가 딱 3개예요. 햄버거, 감자튀김, 탄수화물료 딱 3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황금 아치. 이 맥도날드의 어떻게 보면 지금 M자의 그 상징이 여기서 온 거죠. 보니까 주방 작업대에서 한 명 패티 굽고 빵 위에 피클 2개를 딱 얹어요. 그 다음에 케첩과 머스터드 소스 뿌려 포장해서 줘. 이게 철저히 분업화 돼 있는데, 그래서 30초 만에 햄버거 나와. 그러니까 왜 패스트푸드라고 불리게 됐는지 아시겠죠? 30초 만에 나옵니다. 레이크락이 이제 믹서기만 팔다가 야, 이거 뭐지? 대박인데 이거?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한테 야, 이거 우리 맥도날드 이름 걸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합시다. 이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 사실 이걸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이게 시골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이거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대기업화 돼가지고 맛과 품질을 잃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들 여기서 맛과 품질 얘기하는 건 좀 웃기긴 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맛과 품질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맥도날드 형제가 품질 관리가 어렵다면서 빠른 점포 확장을 반대를 했어요.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쪽 레이 클락이 또 교회 십자가만큼이나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맥도날드 형제 여러분, 지금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당신들 미국 위에서 하세요. 영업사원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하느님 다 끌고 와가지고 미국의 작은 마을마다 있는 교회와 법원 보라고. 교회에 저 십자가 보세요. 그 법원에 걸려있는 깃발 보세요. 자, 봐봐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 교회랑 법원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품위 있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미국 국가가 수호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장소다. 그 맥도날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엄청 이게 그잖아. 블러핑 한다. 블러핑 넣는 거야. 블러핑. 우리 그런 거 조심하세요. 지금 문자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나한테도 퀴즈 내는 문자가 너무 많이 와. 퀴즈 좀 그만 내요.
맥도날드는 미국의 새 교회가 될 수 있다. 둘 다 맥도날드 형제 둘이 벙쪄 있어요. 영화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맥도날드가 교회까지 갔어. 맥도날드 처음에 햄버거 팔아야 되는데 교회까지 갔어. 이제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 확장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남는 거예요. 점주한테 그 돈을 주고 나니까 본사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무조건 확장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먼저 돈이 될 부동산을 산 다음에 거기 그 부동산 위에다가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집을 얹어서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부동산 기업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잘 될 부동산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들인 다음에 거기다가 맥도날드 얹은 거죠. 이제 이게 잘 된다고 싶으니까 맥도날드 형제한테 맥도날드 상표권을 받아와야겠다. 맥도날드라는 상표권을 가져왔어요. 전 세계 100여 개국 3만 8천여 개 맥도날드 매중 중에서 상위 1% 점장들을 위해서 상을 줘요. 레이크록 어워드라고. 우리나라도 4명씩 받으셨어요. 지난 1999년에 맥도날드 창립자 레이크록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창립자의 이념을 이어가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88년 3월 29일 날 압구정동 그 매장이 첫 매장이에요. 400여 개의 레스토랑에서 1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지금 커졌습니다. 88년 이후에. 그리고 매일 4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연간 2억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가장 흔들림이 없는 어떤 햄버거 회사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2006년에 맥도날드 업계 최초로 아침 식사 맥모닝이 출시가 됩니다. 저도 맥모닝을 먹으려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달려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맥모닝을 싹 돌려버려요. 그럼 이게 빅맥이 나와버려요. 그럼 딱 못 먹잖아요. 그때 딱 주문 1분 전에라도 가야 되거든요. 맥모닝이 출시가 되고 2007년에는 업계 최초로 배달 주문 서비스 맥딜리버리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익숙한 풍경들 있죠. 앞에 배달원 기사님들 항상 받으려고 대기 중이잖아. 그리고 1992년도 이때 부산 해운대점에 국내 최초 드라이브스루 맥드라이브가 생겼어요. 이게 코로나19 때 수혜를 많이 봤죠. 93년도에 맥카페가 호주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2012년에 맥카페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던킨의 도넛도 그렇고 맥도날드 햄버거도 그렇고 물이 훨씬 많이 나와. 이게 우리 그 실험도 했잖아요. 맨날 뭐 스타벅스는 이런 데서 얼음을 담아주는데 얼음을 뺐더니 잔에 3분의 1밖에 담겨있지 않잖아. 음료가. 그게 너무 짜증나서 막 얼음 빼고 달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 근데 이게 엄청났거든. 이게 가루예요. 가루. 그 음료가 다 가루잖아요. 아시죠? 그 콜라나 이런 거 사이다 보면 가루 뒤에서 지금은 가루 넣고 있죠. 그거. 가루예요. 가루. 되게 싸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던킨도 그렇고 고민이 도넛하고 햄버거 이런 데서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카페라잖아요. 카페를. 던킨도 도넛자 뗐다고 했잖아요. 커피 파니까. 여기 맥카페가 엄청 잘 되기 시작해서 이때 출시 당시 가격이 아메리카노 1,900원, 그린티 프라페가 4,500원 정도예요.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거죠. 이게 거기서 맥카페가 돌풍을 일으킵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사 먹는 가게만이 아니라 고급 카페를 함께 먹는다. 뭐 고급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호주에서 시작할 때는 바리스타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 바리스타가 상주하면서 커피를 뽑아준다. 해서 이게 열풍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돔 톤슨이에요. 돔 톤슨. 그래서 맥카페 탄생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흑인이세요. 이분이 맥카페를 탄생시켜가지고 히트를 쳐서 2012년도에 돈 톰슨이 맥도날드 미국 사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였는데 맥도날드 72년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요. 근데 돈 톰슨이 또 실적 부진으로 금방 하차를 해버려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맥도날드에서 뭐 패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돈 톰슨 씨가 이제 물러나고 이스터브룩이 들어오는데 이 아까 전에 그 레이 크락 있죠. 레이 크락 창립자 이분이 점주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재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창립자의 이념을 그 이어받아서 레이 크락 어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이스터브룩 이 사람은 그 창립자의 이념을 너무 받아들였는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 비아냥대서 하는 겁니다. 비아냥대서 점주를 건드렸어요. 2018년쯤에 부하 직원 3명과 성적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뭐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죠. 근데 맥도날드는 합의된 관계라도 주종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로 수십 건의 누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고 한 명한테는 수십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중도 하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하고 퇴직금을 줬는데 다른 사실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맥도날드가
지금 요것을 회수하려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 맥도날드 이 창립자의 이념을 다른 거는 받는 건 좋아요. 뭐 블러핑을 넣었던 양아치 짓을 했던 어쨌든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키우는데 촉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립자 이름을 따면 어워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창립자의 그 부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 캠프친스키가 지금 CEO로 급작스럽게 이제 나왔는데 요즘의 그 스타일은 비건 버거. 이 버거킹이 사실 했다가 좀 잘 안 됐는데 던킨도 하고 맥도날드도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 이런 북유럽 지역에서 맥플랜트 버거를 시험 판매 중이에요. 비욘드 미트라는 대체육 기업이 있어요. 식물성 버거를 만드는.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맛은 기존 그 버거 패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육 식품이 진행 중인 그 소비자의 추세다. 캠프친스키 최고 경영자가 밝혔고 맥플랜트를 치킨하고 조식용 샌드위치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게 스웨덴하고 덴마크에서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시범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결정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윤리적이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직원의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터 브룩이 이런 사건을 치고 나갔고 자기가 임시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맥드라이브 스루가 이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의 존재감을 확대시켰던 것이 코로나19 때 대면을 꺼려하는 고객들을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방어를 했고 그리고 배송 및 디지털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배송이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딜리버리를 하는 서비스가 정말 일상화가 됐고 디지털 분야를 해서 요즘에 다 키오스크 설치되고 어쨌든 이런 디지털 분야 투자에 단행하였던 것이 불확실한 시기에 성과로 다가왔다. 그리고 65년 동안 책임감 있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온 유산을 바탕으로 맥도날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경영을 지속할 뿐 아니라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현재 크리스 캠프친스키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캠프친스키 CEO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이건 또 다른 위기잖아요. 아까 돈 톰슨이 실적 부진을 해서 실적 부진의 위기 속에서 이스터브룩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실적 부진의 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도덕적인 회사의 어떤 그 명예를 완전 갈라버릴 수 있는 그 위기,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른 위기에 구원투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매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런 가치를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또 본인이 또 뒤통수 치지 않겠죠.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을 많이 봐가지고 어쨌든 맥도날드가 지금 코로나19를 이런 식으로 잘 넘겼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결국에 이런 창립자가 가져온 이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리라 봅니다. 지금 뭐 물가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도 인상을 했고 맥도날드의 제품 가격도 인상을 했고 이러더라도 맥도날드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맥도날드의 지위가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서 맛볼 수 있는 맥모닝, 맥카페 아니면 맥딜리버리, 맥드라이브 스루 같은 이런 서비스들 맥도날드에서만 그 즐길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상하고 제품 가격의 판가의 그 원재료 가격을 정가를 시킨다고 해도 고객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운더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맥도날드를 한번 살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맥도날드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듯이 뭐 고든 램지 버거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나 뭐 수제 버거집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고 이런 그 뭐 패스트푸드에서도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패스트푸드의 어떤 대장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슬로푸드가 들어오건 패스트푸드의 경쟁자가 생기건 그래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항상 신고가를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맥도날드의 빅맥을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맥도날드가 햄버거 맛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러신 분들도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다시 맥도날드를 찾게 되는가 그런 경험을 같이 뭐 주가의 그 투자와 주식에 투자와 함께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 그 먹는 주식을 해서 이 시간대에 하필이면은 그 배고픈 시간에 드시는 분들은 더 배고프실 텐데 먹으시면서 편하게
마치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 팝콘을 먹듯이 그런 식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현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대한 기업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이런 영감을 제공하거나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제가 하는 행동이나 행위도 우스꽝스럽더라도 쟤는 그냥 연극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신인섭의 해품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